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4037조 부도 터졌다. IMF 5대 은행 금융대랑 초비상.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대출이 약 2,500조를 넘어서며 국민 총소득보다 더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 기업과 적자 기업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은행권 부실과 연계되어 몹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3달 동안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도 3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돈을 무려 4,037조나 뿌려대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사입니다. 입지를 신청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자, 여기 헬리콥터 보이시죠? 자,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려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 얼마나 심각한지에 앞서 돈을 뿌려내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서울 아파트 시세와 무주택 예금 적금 자산 이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방금 4,037조 부도 터졌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1986년이에요. 자, 2024년 현재까지. 자, 집값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의 흐름입니다. 물론 도중에 일본발 IMF 다 보이긴 합니다. 또 여기 쭉 올라가다가 미국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좀 빠지다가 현재가 여기에요. 그래요. 끝자락이죠. 자, 이게 바로 서울 아파트의 흐름인데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평생 저축을 계속 했어요. 예적금. 자, 볼까요? 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바로 예적금만 하고 무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와, 이게 겨우 45, 50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140까지 갔어요. 즉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이상 벌어졌다 이거예요. 집을 안 사고 예적금만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서울에 집이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3배에서 4배 차이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도 거의 2배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주택으로 장기간 가게 되면 설령 최고 이자로 평생 저축을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통화량과 환율, 아파트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먼저 꺼내볼게요. 자,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강남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갔고, 자,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 이렇게 뛰었네요. 전국 주택은 밑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만 갖고 있었을 때 이자를 따진다면 바로 전국 주택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물가 뛰지, 집값 뛰지. 그래버리면 은행에 저금은 했는데 손해를 봐요. 그런데 왜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자, 10년 지나면 돈의 가치가 10억이 5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10억이 그대로 10억 가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10억 저축했더니 3억 늘었네, 2억 늘었네,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라든가 다른 집값 뛴 거 보면 거의 훨씬 손해를 본 건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또 환율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달러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환율 보시면, 자, 50, 60년대 1달러가 65원이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300원이었고 80년대 600원이었고 자, IMF 직전에는 700원이었고 그러던 게 한번 축 치고 올라가긴 했어요. 거의 1600까지. 그러다가 다시 또 1000원 여기서 놀다가 최근에 1400원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지금 50년 동안 대략 그때는 1달러당 65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1,400원. 와,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본 거예요. 원화 가치에서. 차라리 집을 샀거나 다른 걸 한 사람들은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실래요?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 통화량,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네요. 진짜 200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봤더니 이 파란색 보이시죠? 미친 듯이. 근데 집값 보세요. 집값이 좀 밀리는 듯 하더니 결국은 같아지죠. 즉 장기적인 추세에서 통화량, 돈을 찍어내는 것과 집값은 비례를 해요. 집값이 괜히 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뛰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이해 가셨죠? 이게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자, 밑에 보시면 이번엔 주식도 보자고요. 주식. 자, 통화 M2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그럼 주가는 파란색입니다.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부동산도 일치를 하고요. 이 주식도 통화량하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주식과 부동산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주식의 거품이 심하다, 부동산의 거품이 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돈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거품이 심하다는 말보다 그냥 쌤쌤인 거죠. 넘어가면 자, 시중 통화량 볼까요? 시중 통화량 M2 광희, 여기 보시면 시중 통화량이 4,184조예요. 얼마나 많이 돈을 찍어냈으면 쌓이는 투자 대기 자금, M2 광희, 예적금, 전략,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M2 광희 통화 22년에 3,722조, 24년에 4,184조. 자, 풀린 돈 19월째 증가하고 있고요. 투자 대기성 돈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자, M2 광이라는 말은 M1 플러스 MMF 플러스 2년 미만 예적금 플러스 수익증권 플러스 RP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걸 M2 광이라고 해요. 그게 4,184조라는 뜻이고, 예적금 5대은행 1월달 예적금은 5.5조가 오히려 이탈을 했습니다. 돈은 찍어내는데 예적금은 이탈했다. 그럼 어딘가는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예금 922조나 줄었어요. 자, 은행 예적금이 이탈했다. 은행 수입에도 직격탄을 가져오겠죠. 자, 전략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 또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왜 돈을 또 찍어내냐면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자, 지금은 긴축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완화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전략, 부동산하고 주식이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 그동안에 주식, 부동산으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뭐 영원히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왜? 회복기니까. 해외에 비해서도 저평가됐어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은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최근에 1년 상황, 2년 상황을 본다면 해외보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못 뛴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주식은 더 못 뛰었어요. 저평가. 두 번째, 정치 경제가 지금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진짜 불안했잖아요. 그럼 안정기로 접어들면 부동산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해야 돼요. 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저축이나 물가를 감안한다면 집이 없거나 저소득층, 저금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M2 광희 통화량 4,037조 보시면 M2 계속 3,700에서 4,183.5조로 늘어났죠. 와, 4,183조. 월별 시중 통화량, 돈을 얼마나 미친 듯이 찍어내는지 여기 보세요. 막대 그래프 보이잖아요. 왜 내 돈이 지금도 1억이면 10년 후에도 돈 가치가 1억이고 3년 후에도 1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돈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1억이 그대로 1억이지만 또는 이자까지 붙어서 1억 한 3천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1억 뭐 3천 뛴 게 아니라 1억 3천이 아니고 1억이 2억으로 갔어요. 또는 3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금에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영업 파산 하나씩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영업 대출 1,064조가 뭡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사상 최대. 빚내서 빚 갚기도 한계에 달했대요. 자영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안조성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현재를 무시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 넘쳐나요. 사실이 그러니까. 대출 1,064조입니다. 뭔만? 자영업만. 와, 1,064조면 국민소득의 반절이에요. 우리나라 GDP 총 GDP의 반절이 자영업 대출이에요. 자영업자 대출 2020년 803조가 24년 1,064조.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해주고
소상공인은 상환도 못해요. 내수 회복도 지연되고 채무 수요, 사금융 피해 지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제 대출 안 해주니까 자꾸. 연체액도 18조입니다. 잘 보세요. 자영업자들 연체가 18조. 1조도 큰 돈이에요. 1,000억 다음에 1조잖아요. 근데 18조. 자영업자 연체율 2020년 4.5조밖에 안 됐던 게 18조. 단 4년 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심도 유보했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고 소상공인 매출 늘어날수록 소비진작책은 절실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다중채무자가 71%예요. 다중채무자가 뭐냐? 글자 그대로 다중, 여러 곳에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해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세 곳 이상에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1금융권, 2금융권, 사채까지. 자영업 71%는 세 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입니다. 연체율 3년새에서 0.56에서 무려 1.85, 3.3배나 급등. 대출 잔액 753조. 코로나 이후에 급증. 오히려 코로나 때가 아니라 지금이 더 심각해요. 악성 채무가 많아요. 즉 빚을 못 갚는 거. 자영업자 보세요. 오, 진짜 많이 늘었네요. 803조가 2020년 4년 만에 1064조로.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연체인데 4조에서 18조로 확 늘어났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자, 자영업자들 와 연체율 10.15, 3%에서 10.15. 채무 조정 신청자 추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채무를 조정한다는 말은 그만큼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소액 생계비 연체율 11.72, 31.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파산. 여기도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자, 이제 자영업자보다는 조금 더 큰 기업을 중소기업 그러죠. 한 개 왔다.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 신청이 1,745건. 역대 최대래요. 역대 최대. 문 닫는 중소기업. 올 파산 신청 1,745건. 15.64. 와, 1,900건이나 돼요. 1,000조. 버티는 것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파산. 환율 쇼크. 환율도 문제가 됐죠. 파산이 확산되고 있는데 환율 1,486원까지 찍어가지고 시청거렸죠.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마이너스 5,786억 원. 이제 5대 금융도 중소기업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오죽하면 기업은행 그렇게 열악할까요? 빚에 빚을 더한 게 기업은행이죠. 왜냐? 국책은행이나 망하진 않아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그렇게까지 챙기니까. 기업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제한 고금리. 부실률 대출 금액. 무려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이 4.18로 역대 최고까지 왔고 지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000조입니다. 합쳐서 지금 2,000조 넘었네요. 자영업하고. 살아남는 기업 이자 보상 배율 42.3%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꾸준히 자 보시면 15년에 560억 그런데 지금은 998. 자 1,000조죠. 1,000조. 그 다음에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을 안 해줍니다. 끝에 보세요. 대출 안 해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휘청거리니까. 늘어나는 법인 파산. 와 500개가 2014년에 지금은 뭐 1,600개로 확 늘어났네요.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출 부실률 20.4가 10.1로 확 줄어버렸어요. 부실이. 그 다음에 회수율은 20.4가 10.1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부실률은 3.7이 4.18로 확 늘어나고 여기 보시면 이번엔 대기업 보자고요. 그래 뭐 중소기업 자영업은 좀 힘든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자 부도위기 대기업 보세요. 금감원 정기 신용위험 평가 24년 악화. 채권은행들이 실시한 위험평가 선정. 무실기업 워크아웃. 회생 정상화 조치. 대기업은 그나마 망하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니까 국가에서 살리려고 별짓 다 하죠. 대기업은. 은행도 그렇고. 안 그렇나요? 보험도 그렇고.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부실기업. 부도위기 대기업 작년 2개에서 7개로 급증했고 전체 부실 징후 기업이 CD 등급인 230개, D등급 130개. 와, 정말 많네요. 잠재부실. 대기업 5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요. LG 디스플레이, SK온, 하나솔루션,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태양건설, HJ중공업 이런 예를 들자면 달러 추구치, 금융권 위험수위 여기 보시면 C등급, D등급 쭉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겠죠. 기업 규모별로 좀비 기업, 한계 기업, 대기업은 179개가 186개로 늘어났고 중소기업은 1896개가 4288로 자, 약 7년 만에 정말 많이 늘었죠. 중소기업은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자, 최근 신용등급 상하향 자, 하향된 것은 57개가 70개로 상향된 것은 78개가 40개로 즉 전체적으로 상향은 줄고 하향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PF 위험 노출액이 은행이 51조, 보험이 39조, 증권이 26조, 저축은행 16조, 카드캐피탈 27조,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거기에다가 새마을금고 포함한 상호금융 54조, 1금융보다 더 많네요. 자, 6대 시중은행 지난해 좀비기업이 151조. 와. 6대 시중은행 좀비기업 150조 대출을 해줬고요. 상호금융 13조, 저축은행 3.9조, 기업 56조, 우리은행 28조, 하나 26조. 참 대출 금액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구조조정. 한국은행 한계기업 적기 구조조정. 중소기업 17%, 대기업 12% 비율이래요. 구조조정을 다행히 금감원이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과감하게 퇴출 필요. 개선 가능한 곳을 선별해가지고 좀 구조조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나 거리나 소나 말이나 다 살릴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분석, 숙박, 음식업이 제일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할 때 숙박, 음식업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운수 49%, 부동산 43%. 정상 기업보다 8.2% 높은 빚을 지고 망하는 거죠. 자, 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풍족하게 국가든 개인이든 풍족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5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돼서 가난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나이가 60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돈 버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제는 90세, 100세 시대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지금 80 살았던 분은 90으로 넘어가요. 수명이 또. 그렇다면 진짜 투자할 나이는 60대란 얘기예요. 60대. 60대부터 벌써부터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무슨 말씀. 여기 보세요. 가난한 분들의 특징 5가지. 경제 무지합니다. 경제를 몰라요. 근데 경제 무지한 것은 괜찮아요. 뭐 누구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다음이 문제예요. 2번째, 적은 돈에 매달리고요. 현금만 중요시 여겨요. 현금만. 집이라든가 저도 주식은 좋아하지 않는데 뭐 주식이나 달러나 금이나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싹 그러다 보니까 집도 안 사고요. 그냥 저금하기 바빠요. 저금하기. 그 다음에 3번째, 미래를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도 깊게 안 해요. 당장 현실의 편안함만.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느냐. 집을 혹시 사더라도 실거주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 맨날 오피스텔이나 사고 도시형 생활주택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뛰어가지고 문제가 되죠. 미래를 무시하고 당장의 편안함만 추구. 4번째, 평생 본인은 신중하다고 착각을 해요. 진짜 신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중이 어느 정도 신중입니까? 결단력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실행력,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신중이란 단어는요. 자, 물론 중요하죠. 신중함. 그런데 평생 신중하고 끝나요. 더 중요한 단어가 결단력입니다. 부자들은 실행력, 결단력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아이고 내가 안 살면 누가 잡겠죠. 그럼 내 운명이지. 이게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극복해야죠.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 반대로 가야 돼요. 나한테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해야 하고요. 그래야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뭐 인터넷 품도 팔고 머리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자,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 가치도 4,037조나 뿌려가지고 없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대출 2,500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통화 가치가 줄어들면서 현금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무작정 은행에 저금하는 것은 손해고 기회를 보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